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형성평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이고요. 11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음악실이고요. 문제풀이 녹화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괜히 문제풀이를 해준다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요.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조금 노력을 한다면 또 누군가는 그 노력에 대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받을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변화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 설탕을 물에 녹인다. 설탕 더하기 물은 설탕물이겠죠? 설탕물. 설탕의 성질은 답니다. 설탕물도 성질은 달겠죠. 그러면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간 건 틀린 것이니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니은 가볼게요. 물을 가열하면 기포가 발생한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이죠.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죠? 물리 변화가 되겠네요. 니은도 틀렸으니 3번, 4번 답지는 틀려서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못을 물에 넣어두면 붉게 녹이 쓴다. 자, 철이 녹이 쓸어서 산화철, 녹슨 철을 과학적으로 산화철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철은 단단하죠, 성질이. 하지만 녹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손으로 만지면 쉽게 부서질 정도로 약해집니다. 성질이 변했으니 화학 변화가 됐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에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한다. 앞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뒷부분에 있는 기체 발생. 화학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기체가 발생한다, 앙금이 생긴다 등등. 자,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달걀 껍데기는 옆에다 적어보겠습니다. CaCO3 탄산 칼슘이 되겠고요. 식초는 한번 봤었는데 아세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는 이산화탄소라고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고 있습니다. 기억 보도록 할게요.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은 뭐다? 물리변화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강철솜이나 알코올솜이 알코올이 연소하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성질이 다르게 변하는 거잖아요.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철가루, 황가루를 섞어서 가열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 수용액이 되는 것은 설탕 더하기 물, 설탕 수용액, 설탕물이죠. 물리 변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자, 화학 변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죠?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요. 화학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부 다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정답부터 바로 얘기해 줄게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변하는 것은 뭐만 변한다고요? 배열만 변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원자가 아니라 간혹 분자의 종류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변한다라는 것도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서 5번 문제인데요.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물이 생성이 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4번 문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뭐만 바뀐다고요? 배열만 바뀐다라는 얘기. 기억이 맞았으니 1번, 4번, 5번이 답지가 되겠습니다. 니은으로 가볼게요.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분자는 변하죠? 배열이 달라지니 분자는 변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니은 틀렸으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귿,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보존된다라는 얘기죠. 왜냐고요?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리을,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산소 분자의 개수 비는 2대 1이다. 분자의 개수 비는 2대 1이다. 자, 위에 보시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수소, 기체,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라고 했죠? 자, 이게 모두 몇 개? 2개 있다라고 했었죠. 산소,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데 모두 몇 개? 1은 써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줬죠. 2개가 만나서 물이 되었습니다. 수소 2개, 산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1개. 이게 모두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써져 있는 숫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화학 반응식을 맞춰주기 위해 써주는, 계산하기 위해 맞춰주는 개수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이것은 입자의 수, 분자의 수, 그리고 나중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뭐까지 포함하죠? 부피비까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기로 갈게요. 분자의 개수비는 2대 1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위에서 적었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네요. 6번 가보도록 할게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이다 라는 얘기죠. 탄산수소 나트륨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생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다. 어디에 집어넣죠? 빵 만들 때 밀가루에 집어넣는다 라고 했습니다. 열받아 분해가 되죠. 열분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을 때 개수, 가에서 나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의 화학 반응식은 조금 복잡한데요. 복잡하지는 않죠. 좀 많은 것 뿐이죠.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에 Na2CO3 탄산 나트륨, 자, 그리고 H2O 물, CO2 이산화탄소.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나트륨 1개, 수소 1개, 탄소 1개, 산소 3개. 자, 나트륨 2개, 탄소, 자, 이쪽이죠. 탄소 1개, 산소 모두 몇 개? 3개. 자, 수소 요쯤이죠. 수소 2개. 자, 산소 1개, 탄소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탄소 1개, 산소 2개.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좀 많다 보니까 자, 하나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트륨 맞춰볼게요. 2를 곱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나트륨의 개수가 같겠죠? 그러면 그 2를 어디다 써준다고요?
앞에다 써준다. 개수. 자, 그러면 나트륨과 같이 있는 아이들도 동일하게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수소도, 탄소도, 산소도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 한번 볼게요. 수소 2개, 2개. 고쳐줄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탄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2개, 여기는요 1 더하기 1이니까 2개 맞네요. 자, 그러면 산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은 6이네요. 3개, 4개, 6개. 맞네요.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어, 열받아 분해되어, 열분해되어 탄산 나트륨과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되는 화학 방식은 다음과 같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에 들어가는 가나다라에 들어가는 개수는 가에만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많았던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개수 2를 써주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쫄면 안 됩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화학식을 이용하여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하여 염화나트륨을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써볼게요. 나트륨과 염소, 기체죠?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Cl2라고 친절하게 주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생긴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게 됐네요. 자, 그럼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2개, 염소 2개. 생성물에서 나트륨 하나, 염소 1개네요. 자, 개수를 맞춰보면 나트륨에 2를 곱해주면 2개, 2개로 같겠네요. 그 2를 앞에다가 써준다. 개수. 자, 너만 곱해주니 염소도 곱해줘야 되겠네요. 2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하나 잘못됐죠? 열심히 풀어보니까 잘못됐는데 아이고, 지우개를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가 1개가 되겠죠? 요거 정리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적다 보니까 조금 잘못 적게 되었는데 다시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계속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 염화나트륨 NaCl이 되었다. 자, 그러면 나트륨 하나, 염소 2개. 나트륨을 이걸 잘못 썼죠? 나트륨 하나, 염소 1개. 자,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염소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요? 2를 곱해주면 2개, 2개로 같겠죠? 그 2를 어디다 써준다? 앞에다 써준다. 자, 그럼 염소만 곱해주면 안 되겠죠? 나트륨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물의 나트륨에도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2를 곱해주면 되고 2를 앞에다가 써주면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 염화나트륨이 되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강철 솜을 연소시켰다. 질량이 증가하는 까닭으로 오른 것은 색이 변하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많은 빛과 열을 내기 때문이다. 아닌 것이고 연소하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전에 한번 어설프게 그려줬던 그림이 있죠? 자, 강철을 솜처럼 만들었답니다. 이 아이의 질량이 10g이에요. 철을 연소시켰더니 연소시키면 시커멓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했는데 얘가 10g이 아니라 12g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강철 솜을 연소시킨다라는 얘기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철과 결합을 하니까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산소의 질량을 고려하면, 제외하면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8번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가보도록 할게요.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염화칼슘 수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넣고 질량을 측정하였다. 두 용액을 섞은 후 전체 질량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죠. 질량이 보존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반응 전의 질량은 20g, 25g, 20g의 추를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65g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반응 후의 질량 변화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12g과 산소 40g을 반응시켰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몇 g이죠? 44g이랍니다. 이때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답니다. 이산화탄소가 되었는데 탄소는 몇 g이죠? 12g. 산소는 40g을 반응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는 몇 g이 생겼다고요? 44g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12g을 산소하고 반응시켰더니 44g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실제로는 몇 g이 반응했을까요? 32g이죠. 왜냐하면 44에서 12g을 뺀다면 32g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32g이 되겠죠. 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산소에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는 얼마라고요? 산소가 남는데 40에서 31을 빼야 되니까 8g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반응하지 않고 남았다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변화,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까닭을 옳은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뭐만 변한다고요? 배열만 변한다라는 얘기. 자,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했었죠?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는 개념으로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가 다른 것은 질량의 변화가 다른 것은 자, 답지 1번 밀폐된 용기에서 연소시킵니다. 밀폐된 용기에서 연소시킵니다. 질량이 보존이 되겠네요. 답지 2번 입구를 막지 않은 밀폐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 자, 빵 안에 구멍 송송송 이산화탄소 생기는 거죠. 입구를 막지 않았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으로 도망치겠네요. 자, 그럼 그만큼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질량은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더니 앙금이 생겼다.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Ag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AgCl 녹지 않는다. 색깔은 흰색. 앙금이 생겨도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을 섞으면 노란색 앙금이 생긴다. 아이오딘화 이온, 납 이온, PbI2. 자, 녹지 않죠? 얘는 색깔은 노란색.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할 때 배웠었죠?
전체적으로 앙금의 높이가 앙금이 점점 증가하다가 모두 반응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래프. 역시 질량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요. 5번 밀폐된 용기 안에서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조각을 반응시켰더니 염산과 금속의 반응. 자, 금속과 염산, 수소이온이 있는 곳에 반응하면 뭐라고 했죠? 금속이 수소이온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면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밀폐되어 있으니까 기체 도망치지 않겠네요. 질량은 보존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만 질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질량이 보존되겠네요. 자, 13번 불에 타지 않는 밀폐된 상자 안에서 강철솜을 연소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강철솜과 반응했으니까 줄어들겠죠. 2번에 강철솜의 색깔이 은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 은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라는 얘기는 타면 검은색의 재 형태로 변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연소 생성물은 강철솜과는 새로운 성질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성질이 변했다. 화학 변화라는 얘기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에 강철솜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질량이 증가하지만 얼마 후 일정한 질량을 유지한다. 자, 질량을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자, 강철솜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니 그만큼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난다. 자, 연소 기억이 나나요? 연소는 두 가지였죠.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가 있었고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소가 있었고 이것이 뭐였었죠? 금속의 연소였었죠. 기체가 발생하는 건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연료를 산소와 결합시키면 태우면 연료라고 하는 건 보통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탄소가 이렇게 만나면 CO2, 수소가 이렇게 만나면 어떤 물질이요? H2O가 생기잖아요. 근데 5번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즉 금속의 연소를 보는 거니까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자,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시가 지금 12시 1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여 마치고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밥은 꼭 챙겨 드십시오. 자, 14번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디에 성립하죠? 화합물에서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죠? 혼합물을 찾으시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물, 화합물이죠. 암모니아 화합물입니다. 구리산소, 산화구리 화합물이죠. 자, 4번 암모니아 수용액은 혼합물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모니아 대신 뭘 써주면 이해하기 쉽다고요? 설탕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설탕과 물이 만나서 설탕물이 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것은 혼합물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혼합물은 단 거를 좋아하면 설탕을 많이 집어넣고 단 걸 싫어하면 설탕을 적게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분비가 다르다. 즉 농도가 다르다라는 것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5번에 묽은 염산과 아연이 만나는 것 역시 화합물이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되는 반응이다. 빈칸에 들어갈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쓰시오. 자, 첫 번째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소 0.3, 산소 1.6인데 뭐가 남았습니까? 수소가 0.1이 남았죠.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수소는 얼마일까요? 0.2. 몇 대 몇이죠? 1대 8이네요. 자, 두 번째 실험을 보면 산소가 0.4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산소는 2.4. 그러면 0.3에다가 8을 곱하면 2.4가 되겠네요. 1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1대 8의 비율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0.4가 되죠? 0.4를 곱하면 0.4가 되겠네요. 그럼 8에다가도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0.4, 4, 8이 32. 그러면 3.5g이 아니라 얼마가 반응하죠? 3.2g이 반응하겠네요. 그러면 반응 후에 남는 기체는 산소가 되겠고요. 3.5에서 3.1을 빼니까 0.3g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산소 0.3g이 되겠네요. 16번 마그네슘을 도가니에 넣고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연소시켰다. 마그네슘 금속이죠? 금속의 연소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뚜껑을 열어두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는 항상 일정한 부피비는 언제나 뭐죠?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부피비가 아니라 질량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2번, 마그네슘 2.4g과 산소 1.5g은 완전히 반응하여 남는 것이 없다. 자, 위에 표 한번 보고 갈게요. 0.6g이 연소시켰더니 0.6g이 마그네슘을 연소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은 1.0입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반응한 산소는 얼마죠? 0.4. 질량은 보존되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1.5, 2.5 반응한 산소는 1g. 세 번째 2.1, 3.5니까 반응한 산소는 1.4. 5.0, 3.0 반응한 산소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는 뭐 네 가지 실험 중에서 어떤 걸 해도 좋지만 저는 이게 가장 쉽겠네요. 마그네슘과 산소는 몇 대 몇이죠? 3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 질량비 3.2, 3대 2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 적어 볼게요.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2.4가 될까요? 곱하기 0.8. 그러면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0.8. 1.6g이 있어야 완전히 반응하겠죠. 근데 1.5g만 있으니까 완전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겠네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 3대 5가 아니라 3대 2죠. 자, 이런 것 틀리시면 안 됩니다. 3대 5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산소가 아니라 여기가 산화 마그네슘이니까요. 요거 틀리기 쉽습니다. 자, 5번. 마그네슘의 양이 일정한 경우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양은 계속 증가한다. 마그네슘의 양이 일정하죠? 마그네슘도 충분히 있어야 계속 증가하겠죠. 근데 마그네슘의 양이 일정하다면 그 양이 다 반응하고 나면 더 이상 산화 마그네슘은 증가하지가 않겠죠.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문제도 종종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리가 연소하여 산소와 만났다라는 얘기죠. 산화구리2를 생성하는 반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Y축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산소인지 산화구리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뭐죠? 산화구리입니다.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구리, 산소, 산화구리2 다 안 적겠습니다. 자, 편한 수치 한번 볼까요? 여기 숫자가 편한 거, 이쪽이 조금 더 편하겠네요. 여기가 편하면 이렇게 하면 구리가 2g일 때 산화구리는 이쪽이죠. 2.5g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얼마일까요? 0.5g. 자, 그러면 몇 대 몇일까요? 4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화구리 5g, 산화구리 5g이 아니죠. 산화구리는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산화구리 5g이 생성되기 위해 필요한 구리의 질량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4, 1, 5가 되겠네요. 그러면 구리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4g,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기체반응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기체반응의 법칙, 않는 것은 기체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 맞고요. 4번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나트륨은 기체가 아니죠?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도 맞아볼까요? 일산화탄소, 산소 역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에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묻고 있으면 기체 반응의 법칙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세틸렌 기체가 연소하여 산소와 결합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비를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피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개수비하고 같죠? 2대, 5대, 4대, 2.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개수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아세틸렌 10ml가 아세틸렌 10리터가 밀리리터가 아니죠. 10리터가 완전히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여기죠. 부피를 쓰고 그 까닭을 쓰시오. 2대 4, 1대 2의 비율이죠. 또는 곱하기 5잖아요. 그럼 얘는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될까요? 5를 해주면 되니까 20리터. 어떤 것이든 편한 계산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20리터이고 이유는 1대 2로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 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질소,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뭐가 생긴다고요?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는 얘기죠.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3, 수소 3이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기체의 부피, 남은 기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질소,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의 부피비는 1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질소가 얼마라고요? 3리터, 수소 3리터 생성이 되었을 때 자,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1이죠. 자, 그렇다면 질소도 곱하기 1 하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기체는 3리터가 아니라 몇 리터가 될까요?
실제로 참여하는 건 1리터, 그리고 수소는 3리터. 자, 그러면 암모니아도 곱하기 2를 해주면 몇 리터? 2리터의 기체가 생기겠네요. 자, 첫 번째 물어본 건 암모니아의 부피니까 2리터. 2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기체는 어떤 것이 될까요? 여기죠. 질소가 3리터. 하지만 실제로는 1리터 반응했다라는 얘기니까요. 남는 기체는 질소가 남을 것이고 3 빼기 1은 2리터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자, 질소 1리터에 분자가 N개 들어있다라고 할 때, 질소 2리터가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 분자의 개수는 얼마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3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러면 질소 2리터가 모두 반응하려면 수소는 모두 몇 리터가 있어야 될까요? 1대 3의 비율이니 6리터이겠죠. 아니면 곱하기 2, 그럼 얘도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소는 모두 몇 리터가 필요하죠? 6리터가 필요합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질소 1리터에는 N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적으십시오. 1리터에는 N개가 들어있답니다. 자, 질소 2리터에는 질소가 2리터라고 한다면 수소는 모두 몇 리터죠? 6리터겠죠? 다시 적을게요. 뉴턴이라니 6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리터에 N개니까 6리터에는 모두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6N개가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조금 작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묽은 염산이 있는 시험관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다라는 얘기죠. 자, 한쪽에는 마그네슘을 집어넣고요. 한쪽에는 마그네슘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었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마그네슘을 집어넣은 건 뭐죠? 금속과 산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간다. 수산화 나트륨하고 염산의 반응은 뭐죠? 산과 염기의 반응, 중화 반응, 중화열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이니 열이 방출이 되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니은은 틀렸네요. 자, 반응이 일어난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 반응 맞는 설명이죠. 모두 고르면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 반복적으로 나오죠? 빵 만들 때 집어넣는 소다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븐에 집어넣어서 열 받으면 죄송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밀가루의 구멍 송송송, 빵의 구멍 송송송. 자, 옳은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열 받아 분해가 되는 거죠. 열 분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으니 1번, 3번, 5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주변에 열을 흡수하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틀렸으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보기 디귿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반응과 같은 종류의 반응이다.
빛을 내는 것은 발열 반응이죠. 문제에서는 소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해서 열 받아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출입이다. 가와 나는 에너지의 출입이다.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인다. 자, 흡열 반응이 되겠죠.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산과 염기의 반응, 중화 반응, 중화열,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지금까지 형태가 좀 다른데요. 자, 흡열 반응을 고르면 가번은 흡열 반응인데 보기에서 가번과 같은 것을 고르면 니은 흡열 반응이다. 온도가 열을 흡수하니까 낮아지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광합성,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번과 같은 것은 니은, 디귿, 비읍이 되겠고요. 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하는 건 발열 반응이죠. 자, 나번 발열 반응이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연소와 같은, 연소는 뭐죠? 빛과 열이 나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번과 같은 것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조금 서두르게 했더니 저번보다는 좀 시간이 적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42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 공부를 하게 되면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푸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